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무엇을 했을까? 누가 그래서 예를 들길래 한 그 동화의 마녀가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그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근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런 예지력이 있으신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거울방인데, 이게. 근데 무슨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뭔가 방이라고 하니까 사실 뭔가 좀 음습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방에 거울을 붙여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예. 아니, 김 기자님, 밤에 화장실 갈 때 슬쩍 했는데 거울에 자기 얼굴 비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 경험해보셨어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음습한데 혼밥을 먹으면서 불을 꺼놓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예전에 거실로 쓰던 공간을 이제 거울 방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왜 거울을 붙였냐면 이제 운동을 하느라고 그랬다. 그래서 요가를 했거나 이제 트레이너도 따로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보통 이제 헬스클럽이나 요가 트레이닝 할 때는 보통 이제 다 거울이 있고 사실은 뭐 운동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자기 몸이 변하는 거, 자세.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추측은 되는데요. 이제 나르시시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의 모습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외모나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조명을 켜놓고 뒤에서 거울을 비쳤었대잖아, 해외 나갔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해외 순방에도 뭐 이제 어떤 특정 세팅이나 이런 거를 요구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나르시시즘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 관저에는 지하가 있는데요. 관저 지하가 창고로 쓰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거기를 운동실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지하 내려가서 하면 됩니다. 이명박 시절에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운동시설일 텐데 청와대는 아마 여기서 운동하지 않고 지하실에 운동실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논평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거 갖고 흠집을 잡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운동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운동실이 그거 저만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때 관저 들어갔던 비서관 보좌관들의 증언입니다. 그렇군요. 거울 무섭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김남국 변호사님 거울이 잘생겨. 거울이 답변해있죠. 근데 관저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보고 정말 뭐 본인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울한테 말을 걸면서 본인이 이렇게 자문자답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정말 이제 그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까 이제 정봉주 의원님께서는 지하에서 운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운동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지하까지는 가지 않고 거울을 이제 본인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도 혼자 이제 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방을 거울로 꾸며놓고 그 거실 안에서 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높은 것은 대통령이 결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통령이 잘했다고 한다면 거기 뭐 관저 뭐 내부뿐만 아니라 뭐 바깥을 전부 다 거울로 꾸며놨다고 해도 정말 새롭게 정말 뭐 창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 시간에 혹시 그 거울방에서 뭔가 본인의 어떤 요가나 이런 체육 관련된 어떤 수업을 받았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듯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하던 얘기에서 저희가 놓친 게 있네요. 그 지정기록물. 이게 너무 심각한 건데, 거울은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까십거리 아니에요. 해프닝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제대로 짚어야 될 거는 사실은, 세월호 관련된 기록물도 지정기록물로 넘겼으면 세월호에 대한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 다음에 고등법원장,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지정 기록물을 보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시를 한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예를 들었고 몇 호실,
이렇게 딱딱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세월호 세월호 기록물에 또 세월호 기록물 이렇게 통칭을 못 한답니다. 세월호 기록물 중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 무슨 기록.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마다 계속 국회 통과해야 되니까 결국 못 보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도대체 황교안 총리는 왜 이거를 서둘러서 했을까요? 왜냐하면 못 보게 하려고 한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놨고 예. 보기가 힘들게 지정물로 지정을 해버리면 세월호 7시간 영원히 묻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무슨 일을 했는지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을 해버리면 예. 못 보게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보려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에 합의했다가 그게 없으면 또 다음 걸 봐야 되잖아요. 계속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못 보게 되는 거니까 예. 황교안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못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7시간을 영원히 우문 속에 묻혀버리게 만들고 세월호는 떠올랐지만 다시 7시간의 혹은 바닷속에 가라앉히게 만드는 그런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국민 예.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과연 권한대행이나 하는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네.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게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황교안 권한대행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서서 사실상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또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지정기록물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원래 이제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이 15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 30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어떤 그 기록물 대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엮어가지고 사실상 30년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이 예. 세월호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찍어서 지시한 게 예. 정윤의 문건에 대해서 재조사해야 한다. 예. 그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정윤의 문건을 만든 당사자가 조응천 예.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죠. 공직기관 비서관. 그다음 예. 박관천 경정, 예. 지금 돌아가신 최경위 예.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비서관이 회의를 하면서 기록했던 자료들 예. 누구의 지시에서 어떻게 했든지 지금 조응천 의원은 그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업무상 알고 있었던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한 순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게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그 자료를 들여다보고 그다음 조응천 의원을 불러서 자, 이것은 조사용으로 필요하고 공표용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오 하는 이런 과정 등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지 정윤의 문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이제 조사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문건들이 다 파기됐을 경우에 예. 아예 생산이 안 됐거나 아니면 파기됐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제 기록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이 하나가 있는데 예. 그 안민석 의원도 이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이제 이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 이제 1층에 서버가 있는데 업무 관련해서 이를테면은 제가 청와대 직원인데 프린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 서버에 프린트한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팩스를 받거나 프린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서버를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이나 포렌식 기법으로 복구를 한다. 복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서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만약에 서버를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를 또 없는 방식이 있잖아요. 통째로 아예 그냥 박살내는 방법이 아니 그러지 말고 있는, 전자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예. 포렌식 기법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기법까지도 만약 동원했다면 이건 범죄 행위 아닌가요? 그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밝혀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루트는 있고 그게 수사도 필요하고 디지털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예. 김남국 변호사님, 예. 우리가 우려하고 예측하고
했었던 것이 다 현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범죄 행위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네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시작점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고칠 수 있었던 그 기본 자체가 2015년도에 있었던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4년 11월입니다. 11월. 그래서 예. 이제 2015년 1월경에 이제 수사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수사만 제대로 됐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검찰에서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의 문건 내용을 확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이 안에 뭐 파리네라고 해가지고 중국집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예. 중국집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회의를 한 내용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모이지 않았다더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종결지어 버린 겁니다. 이영렬 김수남 중앙지검장일 때.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나 황당한 거죠.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었는데 이 문건이 작성됐다고 한다면 그냥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그냥 들은 것을 그냥 적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풍문을 들어서 사실을 민정수석에서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성된 문건이 그냥 문건이 작성된 게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라고 박관청 경장에게 확인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로 보고 확인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덮으려는 수사였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에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종이 몇 쪽 있었고 26대의 폐쇄기가 동원해서 전체 자료를 삭제한 듯한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청와대 기록물, 어찌 보면 4년 동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그러한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위정자들, 불법과 부정을 마음껏 자행했던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기록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이것을 파쇄한 담당자들, 그리고 이것을 지시한 책임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위에 있었던 황교안 권한대행, 이 모두가 법과 조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후대 이런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실 방을 거울로 꾸며놓고 그 거실 안에서 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높은 것은 대통령이 결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통령이 잘했다고 한다면 거기 뭐 관저 뭐 내부뿐만 아니라 뭐 바깥을 전부 다 거울로 꾸며놨다고 해도 정말 새롭게 정말 뭐 창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 시간에 혹시 그 거울방에서 뭔가 본인의 어떤 요가나 이런 체육 관련된 어떤 수업을 받았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듯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하던 얘기에서 저희가 놓친 게 있네요. 그 지정기록물. 이게 너무 심각한 건데. 나르시시즘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 관저에는 지하가 있는데요. 예. 관저 지하가 창고로 쓰다가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거기를 운동실로 바꿔놨습니다. 그 운동은 지하 내려가서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명박 시절에 예.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운동시설일 텐데 청와대는 아마 여기서 운동하지 않고 지하실에 운동실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논평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거 갖고 흠집을 잡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운동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운동실이 그거 지하에 저만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때 관저 들어갔던 비서관 보좌관들의 증언입니다. 그렇군요. 예. 거울 무섭죠? 라고 해서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왜 거울을 붙였냐면 이제 운동을 하느라고 그랬다. 그래서 요가를 했거나 이제 트레이너도 따로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보통 이제 헬스클럽이나 요가 트레이닝 할 때는 보통 이제 다 거울이 있고 사실은 예. 뭐 운동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자기 예. 몸이 변하는 거, 자세.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기본적인 그 추측은 되는데요. 예. 이제 나르시시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의 모습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외모나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그렇죠. 알고 조명을 예. 켜놓고 뒤에서 거울을 비쳤었대잖아, 해외 나갔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해외 순방에도 뭐 이제
어떤 특정 세팅이나 이런 거를 요구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예?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김남국 변호사님 거울이라고 생각 거울이 답변해야죠. 예? 근데 관저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보고 정말 뭐 본인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울한테 말을 걸면서 본인이 이렇게 자문자답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정말 이제 그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까 이제 정봉주 의원님께서는 지하에서 운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운동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지하까지는 가지 않고 거울을 이제 본인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도 혼자 이제 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무엇을 했을까? 누가 그래서 예를 들길래 한 그 동화의 마녀가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그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근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런 예지력이 있으신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거울방인데, 이게. 근데 무슨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뭔가 방이라고 하니까 사실 뭔가 좀 음습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방에 거울을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아니, 김 기자님, 밤에 화장실 갈 때, 슬쩍 했는데 거울에 자기 얼굴 비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음습한데 혼밥을 먹으면서 불을 꺼놓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예전에 거실로 쓰던 공간을 이제 거울 방이